오늘 토론은 주로 이제 방송법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지금 강효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언론들의 이 경향이 꽤 오래된 겁니다. 꽤 오래된 거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보면 광우병이라든지 또는 메르스 사태라든지 그동안에 뭐 쓰레기 만두 사건이라든지 또는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들의 그 악한 보도 관행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계속되어 왔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과장 보도라든지 뭐 이런 정도에 그칠 뿐만 아니고 놀랍게도 언론들이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트럼프 보도 같은 것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국민들이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대한민국이 제일 낮았는데요. 3%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낮았습니다만 한 16%, 17% 정도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유독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었는가? 그 언론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 보도 같은 것도 우리나라 언론을 보고 있으면 영국인들은 미친 인간들입니다. 저질들이고. 근데 브렉시트는 낫죠. 그 한국 사람들이 영국의 민주주의가 디폴트 났다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왜 브렉시트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한 언론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보도한 언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완전히 무식하고 까막눈인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들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언론들이 좌익적이 되고 있다기보다는 무식해지고 있다. 굉장히 무식해지고 감각적인 주제만 다루고 물론 그것은 아마 과당 경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오히려 말하자면 언론의 하단부가 언론의 상단부 제도권 언론들을 포위하고 함몰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말하자면 언론 전체가 SNS화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는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굉장히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고 그런 정치적 압력들이 언론을 극단적으로 좌경적으로 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언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반대로는 어디에 쓸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출연할 공간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안에서도 주필 혼자 탄핵 반대론을 꾸준히 개진했을 뿐이지 우리 회사의 조직 전체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따라오지 않았고 통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모든 조직에 만연해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탄핵이 어떻든 끝나고 탄핵이 대통령이 파면되는 분위기와 함께 굉장히 반자유주의적인 말하는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강력한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로 토론하게 될 방송법 관련 내용들도 그런 노력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자유 언론의 굉장히 심각한 디폴트 상태가 앞으로 생길 거다 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자유 언론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 좌경적 세계관에 동참하지 않으면 실제로 정치권으로부터 강력한 태클을 받게 되고 규제를 당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또는 자유 언론이나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언론인들이 언론 현장에서 축출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우려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 국회의원님, 특히 여기 오늘 오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탄핵과 관련되어서는 기존의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프레임, 온갖 종류의 그동안에 잘못된 엉터리 보도, 예를 들어서 문창극 보도, 이런 것들은 악의적 편집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악의적 편집들이 처벌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언론 전부가 완전히 찌라시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조차도 최순실 보도 과정에서 목욕탕 때밀이 아주머니의 인터뷰 기사를 일면 톱으로 쓰고 그랬습니다. 그 기존의 정통 제도권 언론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보도 양식이 들어왔고 언론들은 거기에 매몰되고 있고 그것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 현재 야권으로부터 또는 좌익 그룹으로부터 언론을 통제해야 되겠다는 굉장히 강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당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 제거됩니다. 그게 언론 내부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사설을 쓰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언론인들은 차례차례 제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차례차례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죠. 그래서 위기 국면이라는 느낌을 저는 갖고 오늘 그런 문제를 좀 이따가부터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깊이 경청해 주시고 위기를 공감해 주시기를 좌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고영주 당대표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저 나름대로 이제 여기 언론 현상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 방송법 개정에 대한 그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총과 저서는 하나의 방송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백주대로의 날치기에 버금가는 몰 명치의 끝이다라고 아주 극한적인 표현을 해도 마땅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라는 게 견제와 균형한 의미가 체크한다 이런 것인데 이 개정안은 그 견제와 균형의 바탕을 둔 민주화 또 공영화, 민주방송, 공영방송의 역행하는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제 방송의 정치화를 항상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바로 방송의 정치 도구화로 역주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송이 그동안에 이 무형방송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연결을 표하면서 공영방송이냐, 공영은 공공자의 빈영자, 공영도 빈공영으로 전락하고 거기에 노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전환이 된 게 아니라는 그러한 그 신뢰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게 많이 된다면은 입법화를 통해서 대못을 박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권익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소위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 세력이
방송을 이제 정부는 소위 대거 진출하기 위한 그러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이사역으로 포장된 그런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동안의 방송에 이제 분산됐던 그러한 그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그리고 방송사의 경영진, 그리고 시청자의 권위까지도 다 무력화시키는 아주 묘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 이사회의 그 기능 무력화. 이사회 가장 중요한 게 사장 선임권입니다. 그런데 선임권을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사회 권한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 수도 또 13명으로 또 해가지고 이것까지 숫자만 늘려만 되는 것이냐.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특별 다수제,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과반수인데 특별 다수제라는 일단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헌재가 바로 3분의 2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 특별 다수제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좌지우지하시는 이러한 함부로 할 수 없는, 한쪽에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결정을 낼 수 없는 그러한 구도로 만들어가는,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회로부터 사장 선임권을 박탈하면서 지배력을 상실게끔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정치 세력의 허가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들을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기본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여야의 추천을 받고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가 9명 MBC가 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력화된 겁니다. 그럼 방송통신이 뭘 하느냐? 하준이는 방송사를 이제 그 제재하는 기능만 나누는데, 근데 방송사업자도 또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의 그 기능을 어떻게 없애느냐? 아까 이제 이사회가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 사장 추천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또 구성합니다. 근데 편성위원회가 사측에서 5, 또 이 직능단체, 직능인을 해가지고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방송 경영진은 손을 떼라는 얘기입니다. 편성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묘하게 그 편성위원회에다가 정권을 위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독점권입니다. 가지고. 편성위원회야말로 이거야말로 소위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례에서도 이 사측하고 이 직능들과의 소위 그 균형을 찾아라. 그리고 이제 더한 경우는 이사회 동의를 의도한다든가 정말 편성이 중요한데 편성위원회는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독점을 배제하자면서 독점권을 주는 묘한 이러한 개정안.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서 방송통신위원회 무력화, 이사회 무력화, 그 편성위원회가 또 뭐냐면은 시청자위원회를 또 구성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다시 보면 방송을 견제하는 주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보내는 샌다와 리시버가 서로 좋은 의미에서 상호 견제를 해라. 시청자위원회가 있는데 이 편성위원회가 또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것이 결국에는 편성위원회의 예속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청자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을 알살시키는 이러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방송통신회에 가지고 있던 이사 추천권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방송통신회 권한이 없고 이게 완전히 국회로 넘어가요. 근데 국회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감사도 하고 사장 청문회도 하고 또 결산 추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추천권까지 독점을 하겠다. 그 자기가 추천하고 자기가 또 견제를 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배제하도록 가야 되는 것이 이제 공영화 민주화의 방송인데 이게 완전히 정치권으로 가는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무력화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력화를 향하는 악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위원회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엔 저는 지금은 그 이원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사측과 종사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시청자와 집행기관과 방송인 이런 삼자적인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집행기관은 이사회라든가 경영진, 게 집행기관이고 그다음에 방송인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에서 삼원적인 구도로 되어야 되는데 시청자의 권한이 완전히 한성변에서 추천하니까 이제 시청자는 이제 권익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사 자격을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전문성을 얘기합니다. 이제 뭐 학교라든가 또는 그 방송인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엔 묘하게 이용자 보호 활동 10년 이상 경력입니다. 이용자 보호 활동 결국에는 이건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는 누가 거의 뭐 8, 90%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 자익활동가들의 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그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3인, 지금 저 KBS는 11인인가 돼 있죠. 그리고 MBC가 9인인데 13인으로 좀 늘리대요. 숫자가 꼭 많아야 되느냐. 한쪽에는 수가 많은 것도 또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본다면은 특정 언론 세력의 밥그릇을 돌리는 게 아니냐는 이런 데 대한 또 의구심을 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회의 공개 원칙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공개 사유가 발생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또 이 사회가 의결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꼭 이렇게 못을 박아서 회의 공개를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열면 특정 세력의 견제력 확대를 위한 장악 의도가 아니냐 뭐 이러한 또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된 것과 표현되지 않은 그 숨어있는 그러한 의도들이 상당히 다분히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결국이 뭐냐면은 특정 세력이 저희 방송사를 이제 정보하는 이제 그러한 포장된 개정안이 아니냐. 뭐 이러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결과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면서 개정안은 절대 나가야 되겠다. 지금 있는 자체 이것만해도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다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전두환 시절에 우리 언론법, 언기법 하면서 아주 나쁘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방송법도 많이 개정이 됐는데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치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꼭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불쌍 말씀드리고 결론 삼아서 저는 언론에 대한 얘기 저는 보통 저널리즘인데 너저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저리즘에다가 너덜리스트가 하는 이러한 악명까지 붙지 않도록 정말 공정한 길을 꼭 좀 가주십사. 이게 저 개인적인 소망이면서 우리 대한민국 시청자, 독자들의 하나의 대변하는 큰 소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이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 모든 권한은 사장이 5, 그 다음에 이 노조가 5 이렇게 해서 그 편성위원회에서 네.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걸 이상로 결정할 수 미디어 있고, 포럼 회장께서 발언을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교선 나가면 어떤 이 조언 뭐냐면 사장도 이 편성위원회에서
결정사항에 반대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규정이 네,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형성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위원회는 사측이 5, 그다음에 그 노동조합 측에서 5. 결국 이 법안은 노동조합이 모든 것을 편성, 제작,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장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방송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입니다. 어차피 제 순서 같았으니까 그냥 진행할까요? 네. 저는 그 문화방송에서 30년간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저는 그 공정방송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습니다. MBC에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민노총 산하의 그 언론 노동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간부 노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 제3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간부 노동조합 위원장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했고, 제2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1000여 명의 그 언론 노동조합원들과 우리 간부한 52여 명이 2007부터 13년까지의 대립한 이 다큐멘터리를 지금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2007년도에 제가 주조에서 MD를 방송을 할 때 광우병 파동을 직접 방송을 제 손으로 송출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자청을 해서 내려가서 일성이 PD 수첩 전원을 해고하라. PD 수첩 이 PD들을 전원을 해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하지 못하면 사장은 사임하라 라고 강하게 그때부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는 손석희 씨의 100분 토론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분 토론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기 직전에 한마디를 하는데 시청자 의견은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진보 진영께서 그동안 많은 그 민주화에 공헌을 했다 라고 하는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다는 것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나 그런 일 없다, 거짓말이다 항의를 했어요. 결국 거짓말임이 밝혀져서 MBC가 사과 방송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PD 수첩 광우병 파동에 때문에 사장을 좀 교체하자라고 강하게 저희가 요구했고, 사장이 교체된 건 뭐냐면 이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이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여가 다수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이제 극렬하게 이 노동조합에서 제1노동조합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장의 출근을 막는 거죠. 몰도록에 막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지금 현재 사장이 출근을 막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공공연하게 그들이 내는 그 유인물에 우리의 목표는 지금 현재 사장 이거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반박을 할 때 그러면 공영방송의 노동조합이 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정권을 심판해야 되느냐, 그 논리적 근거가 뭐냐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했죠. 그 뒤에 이제 또 그 PD 수첩에서 수심 6m,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라는 것을 몰래 방영을 추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4대강이 수심 6m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음모다라고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알고 그런 일이 아니다 라고 우리 MBC 항의를 했고, 사장이 그럼 그 프로그램을 좀 보자. PD들이 사장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장이 이걸 왜 보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 사장은 이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MBC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 사장이 방송 프로그램을 못 본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쨌든 티격태격 하다가 방송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제일노동조합이 사장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단체 협약을 지금 전 방송, 전 언론사, 전 방송에 모두 확산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MBC와 MBC 노동조합이 합의했던 단체 협약 내용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에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지금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원들이 부장, 국장, 그리고 본부장을 평가합니다. 상향평가라고 해서 거기서 상중하로 사원들이 평가를 해서 최하 점수를 받게 되면 사장에게 통보를 하고 보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말을 안 들으면 그 보직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있냐면 지금 공정방송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공정방송협의회는 지금 현재 개정법의 편성위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공정방송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이 공정방송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국장, 본부장, 그리고 지방사 사장, 지방사 편성국장 다 불러올려서 망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이 사람 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편성협의회가 바로 MBC가 했던 공정방송협의회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든 문제에 노동조합이 다 개입을 합니다. 즉 가장 큰 문제인 인사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지금은 좀 그만두셨지만 옛날 그 사장님한테 인사 결제가 올라갈 때 A 하나고 예를 들면 보도국장을 이제 발령을 할 때 A와 B가 올라가면 그 사장께서는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말고 A 한 사람이나 B 한 사람으로 결정을 해달라.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인사권 행사 안 할 테니까 노동조합에 발령을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잘 됐어요. 이렇게 불러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2년도에 대총선과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동조합이 인사권 모든 걸 다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대선이 앞두니까 이들이 파업을 하는 겁니다. 파업을 해서 정치인 파업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의 방송이 불공정하다 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사장이 낙하산이다. 그래서 제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장이면 옛날에 좌파 정권 때에 내려봤던 사장은 왜 낙하산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이걸 계속 두들겨 패니까 주상 표현이 좀 거칠어서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오는 논리는 뭐냐면 지금 현재 사장이 가장 불공정한 방송을 했다. 오케이, 잘 걸렸어. 언론인이 표현을 쓸 때는 조심해야 돼. 가장 불공정한 방송을 했다고 그랬지. 지금부터 따지자. MBC 사장 중에는 임기 내내 어떤 정당의 편들한 방송을 하다가 임기가 끝나자마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받아서 나간 사람도 있어. 또 MBC 사장 중에는 엉터리로 PD 수첩 광우병을 만들었다가 나간 사장도 있어. 또 어떤 사장 중에는 DJ 때입니다. DJ 때요. 우리나라 선거법에 보면 선거 일주일 전에는 여론조사 공개를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을 앞두고 DJ 쪽에서 0.몇%가 여론조사가 앞섰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KBS를 찾아갔어요. 이 KBS 당시의 사장은 우리는 이 선거법 때문에 방송 못합니다라고 해서 방송을 안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MBC에 찾아왔습니다. MBC 사장은 그걸 방송을 해줬어요. MBC 사장은 나중에 정보부처의 사장으로 갔고 KBS 사장은 구속됐습니다. 자, 이렇게 당신들이
지금 현재 사상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방송했지. 그런데 내가 보기엔 지금 현재 사상이 가장 불공정하게 방송을 못했거나 안 했어. 따라서 가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죠. 나는 편에, 그러니까 거짓의 편에 서주게 해주시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젊은 기자들, 젊은 아나운서들, 젊은 PD들에게 얘기한다. 당신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당신 집에 가서 당신 부인에게, 그리고 당신 자식에게 내가 정말 내 자신이 공부를 하는 훌륭한 언론인인지를 당신 가족과 당신 그 부인과 가족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계속해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제3노동조합이 생겼죠. 지금 현재 MBC에 공정하게 방송하라고 노동조합이 제3노동조합입니다. 그 제3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단어들이 이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찾아낸 건데요.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 MBC 노동조합은 선거 천안대학을 파업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88년부터 그 2012년까지의 파업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보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는 며칠을 파업했느냐? 10년 동안 딱 15일밖에 파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4년 반 동안에, 이명박 정권 4년 반 동안은 235일을 파업을 했습니다. 235일을 파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을 매우 몰아붙였습니다. 전원이 그때 760명 정도 되는데요. 저녁 60명 전원을 해고시켜라.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이다. 노동조합에게 1원이라도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에게 1원이라도 인건비를 지급하면 사장을 즉각 노동법 혐의로 고발하겠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200 며칠씩 월급을 못하니까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MBC 간부 중에 몰래 그 노동조합원들을 저녁에 모아놓고 밥을 사주고 복지를 제공하는 MBC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사장에게 즉각 파면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업은 이제 MBC 노동조합원들이 배가 고프니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뭐냐면 2013년 14년인데요. 국회에서 절 좀 오라고 해서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왔을 겁니다. 그때 뭐냐면 해직 언론인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답니다. 해직 언론인 등의 정식 명칭이 해직 언론인 등의 복지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뭐냐면 230일 동안 170일입니다. 그때 잠깐 170일 동안 파업한 노동조합원들을 복직시키고 그리고 지급하지 않았던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 특별법 제정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들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파업한 사람들이라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문화방송 사규는 우리 사본들의 정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명예를 지켜야 할 언론인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의 복직 그리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정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석규 의원하고 상당하게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제 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방송관리법 개정안은 노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으로 이익을 기대하는 정치인은 마약을 사용하는 정치인과 똑같습니다. 마약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 노동조합의 그들도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공천권도 아마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 이런 권력을 주려고 하는 노동조합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다 제 후배일 텐데요. 이것은 제 문장이 아니라
2012년 4월에 미래 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회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한 권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즉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고 싶은 위험을 느끼겠지만, 노동조합이 근본적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언론과 언론인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절개도 바뀌는 매춘부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매춘부들은 선도하고 감시해야 할 존재이지 영혼의 반려자로 삼을 존재는 아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노용화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두 개의 집단, 정치권들은 마약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어떻게든지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노동조합원들은 한정석 편집위원이 말했던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미디어팬의 박한영 논술위원을 모시고 사기 탄핵의 주역 종편. 종편만 그런 건 아닌데. 종편 부분 중심으로. 한번 예. 관심을 보시면 저는 종편의 보도 행태, 사례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어요. 탄핵이 시작되고 나서 일련의 보도 행태를 보면 문제성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극기를 친박 프레임으로 가둔다거나 아니면 대통령 개인 공격에 노래진 채널A의 독점성, 그 부분에 보면 특히 차은택 보도 관련해서 보면 심각한 부분이 많을 거니까 그 부분은 제 발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발전을 보시면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이 토론을 진행해 주신 패널 선배분들은 방송법에 관해서 아주 설명들을 잘 해주셨는데요. 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는 그 근거를 보자면 언론노조 쪽에서 언론노조와 야당이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입니다. 이 부분이 야당과 언론노조의 공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자는 이 언론노조를 상당히 폄하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언론노조를 보면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 언론노조는 각 방송 지부를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 방송 지부는 KBS, MBC에 관련한 MBC의 경우를 보자면 80%는 전국 언론노조의 노조원입니다. KBS의 경우에는 약 60%에서 70%에 달하고요.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부터 각 매체들은 전부 포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도 마찬가지로 포털에 저희가 접속을 하게 되면 모두 언론 노조의 주장들을 고스란히 저희가 봤을 텐데요. 이 토론에 지금 현재 의원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언론 노조의 힘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그 탄핵소추에 관한 그 탄핵소추 안에, 국회 탄핵소추 안에 70%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가 뭐였습니까? 현행법 위반이었습니까? 아니면 보도 자료였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헌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결정문을 또박또박 낭독하면서 국회 탄핵소추안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을 이번 탄핵 인용의 결정적인 주요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K스포츠 미르재단 관련한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 역시도 언론이 제기한 그대로 의혹 보도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형사상 어떤 결과가 도출된 게 아니니까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간단히 읽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거 읽어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읽고 끝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언론노조와 야당, 지금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밀어 돌리게 될지는, 그들이 아주 강한 공조하에 이번에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 전국 언론노조의 규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저희 정권이 방송사 사장을 임명을 한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적합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의 규정입니다. 제1조 위원회 명칭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정치위원회를 하며 약칭은 정치위원회를 한다. 제2조 목적과 성업 부분입니다.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 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1단체 및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종의 사업을 추진한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및 진보 정당 활동 발력 교육 선전, 노동자 정치 활동 역량의 조직화, 정치 방침 수립 및 정책 개발, 각종 정치부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각종 정치 사업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 정치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기타 정치 사업. 넘어가세요. 본부 지부 분해 정치위원회 부분입니다. 조합, 산하 본부 지부 분해는 정치 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의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전국 언론노조 산하의 각 방송사 노조, 언론노조들, 각 지부노조들은 출발 자체가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공정성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가두고 시작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 5년차, 6년차에 접어드는 시도를 지금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단순히 이 사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도 행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게 아니라 전국 언론노조의 이 문제성을 좀 깊이 인식하셔서 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숨겨진 저희는 무엇인지 이것이 공론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들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조금 더 널리 알리는 일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